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재명 관련 뉴스들이 그야말로 한 2, 3일간, 3, 4일간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뉴스는 역시 이재명 뉴스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이 관련 내용 중에서 판결문 상당 부분이 언론에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서정욱 이 변호사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결론은 뭐냐? 이제 삼국지 예를 들면서요. 그러니까 죽은 김문기가 결국은 산 이재명을 잡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문이 133쪽이나 되는데요. 김문기 이름이 291번이나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이제 법조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는 이런 법조인들은 자기 실명이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 이름을 갖다가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 고고로 가더라도 지금 민당에서도 이거 항소하잖아요. 당연히 검찰도 항소하고 절대로 지금보다 더 세지면 세졌지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없고 서울 고고에서 판결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요, 또 이재명 재판하면서 항상 그야말로 따라다니는 이름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게 이화영이잖아요. 왜? 이재명이를 결국 완전히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게 아니라 영창에 장기간 집어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사건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 하면 이화영이가 있지만은 또 이화영의 최측근 재판이 있어요. 바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죠. 요 인간도 아주 못된 인간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빼돌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최후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 결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검찰이요,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속되는 것은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면요, 이것도 말이죠, 돈 5억 원을 해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한테 금속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원 얘기 나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김명수잖아요. 김명수가 인기투표로 법원장을 보임한다. 인기투표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름이야 좋아요. 법원장 추천제. 예. 요거를 완전히 지난번 작년 2월 달 법관 인사에서도 사실상 요 법관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급하니까, 왜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인사 하나의 방침의 하나로 요걸 적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번부터는 아예 요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없애기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도를 살려놨는데 내가 그걸 적용 안 해. 예. 그 적용 안 하고 통상적인 인사 원칙, 통상의 그동안에 김명수 이전에 있었던 인사 원칙들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예 김명수 요 악의 씨앗을 뽑아서 버려버렸어요. 상당한 인사 제도에 이제는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얘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미 방송을 해드렸는데, 경찰에서 국민님에게 각별하게 요청하는 공문 하나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제대로 이 당원 게시판을 수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그거 움직이지, 이 증거인멸 같은 거 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최고위에서요, 좀 김민준 최고위원이 제대로 이재명이가 아니라 한동훈이를 면전에서 박살을 냈습니다. 이거 당무감사 똑바로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제대로 수사해야 돼. 조사해야 돼. 예. 요렇게 입장을 내켰고요. 장해찬이가 또 새로운 비리 의혹, 추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왜? 한동훈의 딸 명의도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예,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파장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일단요, 신명섭이 이것도 아주 참 좋은 뉴스 중에 하나예요. 왜? 못된 것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그러니까 이화영의 측근 중에 하나가 경기도 안에서는요, 그 당시, 왜냐면 이화영이가 이제 평화 담당 부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북한 얘기에는 평화입니다. 사실상. 왜? 이재명이 빨갱이들한테 아주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 부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런 평화 부지사를 제일 보좌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평화협력국장이에요. 요 인간은 바로 이 어공입니다. 어공. 그러니까 늘공이 할 수 없죠. 신명섭.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결심록반에서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화영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쌍방울 대구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요. 신명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우익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지방재정법 위반, 요 사건으로 쭉 재판을 받아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북한 최고위층을 한심을 살 필요가 있어가지고 상납금 용도로 혈세 15억 원을 낭비한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 그러면서요, 요 신명섭은요, 중대한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책 판단 권한이라면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법령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려면 하급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평가절하에서 법령 무시 태도를 보여왔다. 예, 그리고요, 북한에 이제 금송을 지원했거든요. 금송. 이거는 남북 교류 협력의 불충분한 심사, 그리고 통일부 승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였다. 그래서 요 신명섭이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고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일삼았고, 그리고 위법하게 반출한 경기도 내부 문건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고 보석 조건을 당당하게 어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서너 개 이제 혐의가 있는데 이게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모욕 지원 사업을 폈는데 요 묘목을요, 지금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금성은 받지 않다 했는데 금성을 지원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11만 주 5억 상당입니다. 왜냐? 관상용 금성은요, 산림녹화요 맞지가 않아. 요런 거를 담당 공무원들이 이견을 제시했는데 그래도 금성 지원에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북한 공작기관에 포섭됐다는 징후 중에 하나죠. 이게 아태위의 김성해 실장이 말하자면 금성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요 금성은 사실상 뇌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해는요, 겉에 나가는 아태평화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통정부 국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섭이 이거 5억만 한 게 아니라요. 불투명하게 투명하게 이제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태교류협회 10억 원 상당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도 9월에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재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5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21년도에 1월 달에는요, 이미 이제 평화협력을 그만둔 뒤인데, 그때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거 이제 이화이가 만든 단체잖아요. 여기 업무에 활용하려고 경기도 문건 240개를 갖다가 USB에 담아서 반출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에 관여했던 1억 원 규모의 학술 연구 용역 계약을 갖다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면서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예,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한 겁니다. 예, 다 한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3년을 지금 이제 구형을 했기 때문에 요거 아무리 안 받아도 1.5년은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담당 판사는요, 이게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툼이 많다. 그래서 기록이 1만 5천 쪽이고 판결 내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년 2월 13일에 선고를 하겠다. 그런데요, 이 신명섭이는요, 이에 이화영 재판의 위증 협의로도 추가 기소돼서 수원지법에서 별도로 또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 투성이죠. 이화영도 범죄가 뭐 서너 개 되잖아요. 요거 신명섭이도 지금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범죄를 보면 전부 똑같은 행태의 범행에 똑같은 거짓말의 이 방어 작전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법정에서 공통적인 뭐예요? 중형이 선고되면서 죄질이 나쁘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판결문, 이게 이제 133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께도 이미 말씀드렸죠. 133쪽.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서정국 변호사가 이제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김문기 이름이 무려 291번이나 나왔다. 그러면 이게 재판이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백현동이 국토부 압박이냐, 아니면 지가 김인섭이한테 그 뇌물을 좀 받아먹으라고 한 거냐. 요거 딱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백현동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김문기라고 하는 이름이 291번. 와,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 김문기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방탄을 세게 쳤다.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국토부는 뭐 성남시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 한 20명 불러다니까 다 똑같이 국토부 아빠 전혀 없었어. 딱 잘라 끝났잖아요. 그리고 문서에도 분명히 요거는 성남시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적의 판단해서 하라. 그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가 적의 판단은 국토부에 문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해. 그 간단한 것을 저렇게 한 날까지 동원해가지고 200 그러니까 이 국토부의 압박이다. 아니면 내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 판례를 동원하는 바람에 이게 중요한 판결. 이건 뭐 저도 여러분께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정욱 변호사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리고 이제 일반 언론에 나와 있는 법조계 인사들도 똑같아요. 판사도 생각이 똑같아. 판례를 나왔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고의로 국민을 사기치는 거잖아요. 판례 때문에 거기 딱 써놓고 요것 때문에 권순일 판례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권순일 판례는 뭐냐? 이 질문 답변, 주거니 받거니, 공세, 속도가 빠르게 진행. 그러니까 말이 헐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마지막 날, 마지막 최후 진술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가 꼬였다 했잖아요. 혀가 꼬였다는 말이 이 권순일 판결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판사님.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혀가 꼬여갖고 말이 잘못 나온 것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재명이가 교활한 인간이고 거짓말은 단군일의 최고의 악질 거짓말쟁이냐. 도제지가 재판해봐도 이거 안 되잖아요. 아니 검찰 증언 내용들 그 다음에 문서들이 다 있는데 이게 국토부 압박이라는 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 끝까지. 예, 국토부 압박이라고. 이게 얼마나 참 치졸한 인간입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당을 위해서 일하고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일해요. 경기도 발전에서 일한다는 거 뭐예요? 호라이에다가 3조 4조 그 지역 앞에 운영시켜갖고 거기서 나온 돈이 2,600억, 2,70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를 떼먹었는지도 몰라요. 저수지에 가둬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는 해먹은 게 뭐예요? 우일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요거 수백억 해먹은 거 아니에요. 수백억이 될지 또 수천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자기 주기를 부패 카르텔을 만드는 데만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패 카르텔과의 고리를 자르기 위해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문기가 모른다. 요걸 갖다가 또 인식이라고 하는. 예. 왜냐? 과거에도 보면 인식 가지고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다. 예, 행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또 궤변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김문기라고 하는 단어가 291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판사가 골머리를 하는 거고 그만큼 디테일하게 판결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순일 재판의 판례도 적용이 안 됐어. 왜? 이거 뭐 방송에 4번씩이나 나와서 한 얘기고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4번씩이나. 한 번 쫙 지나 주거니 바꿀 때 막 번개같이 질문 답변 할 때 넘어가는 건 말이 꼬일 수 있어. 그래 잘못 나올 수 있어. 그런데 4번씩 방송 나오는데 4번을 다 잘못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국토부 압박이라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왜? 김인석 고리를 차단해서 백현동에 내가 특혜 준 게 아니야. 왜냐하면 김인석 재판도 또 남아있잖아요. 배임 재판. 백현동 재판도 그런 게 많아요. 배임 혐의가 걸려있는 본 재판이 있고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재판이 있고 예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백현동 수사하다가 김진성이도 백현동 사업을 했잖아요. 김인섭이하고 하다가 김진성이 수사하다가 거의 녹취록이 나와버렸어요. 녹취록이 나오는 바람에 위중기사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갚으려고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 걸려 들은 거입니다. 백현동. 너무 명백하니까 이거는 양이 작고 언급량이 김문기만 모른다는 게 291번이나 들어가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은 허위가 맞아. 거짓말이 맞아. 거짓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 선거법이 남용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죄는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하고 김문기 골프 친 걸 모른다고 한 거 요걸 가지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때린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고급, 그러니까 이제 항급, 항소, 서울 고법으로 가더라도 요거 이재명이가 이길 확률은 0.0001%도 안 된다. 그런 것이 전반적인 법조계 의견. 저도 다 주변 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거 바뀌지 않는다. 읽어보니까 꼼꼼하게 굉장히 잘 판단했다. 그래서 김문기가 골프 쳤는데 사진 다 공개됐잖아요. 이런 거 카트 치고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저거 국민의힘에서 조작한 거야. 딱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조작한 거야. 이것도 지만 아까 판넬 때문에 백현동은 판넬 때문에 유죄가 됐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조작한 거야. 요 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조작했다는 얘기는 나 골프 안 쳤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볼 때 판사가 그렇게 견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요거는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는 허위 사실이 맞다. 요렇게 판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골프 친 거를 갖다가 위조했다고 얘기한 거,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거는 조작했다는 얘기는 이재명이 내가 마치 골프를 안 친 것으로, 안 쳤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국민한테 줬기 때문에 이건 허위 사실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요 판결문은요. 그야말로 바늘로 쑤셔도 구멍이 안 나게끔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게 서정욱을 비롯한 법조계 전반의 인식이에요. 전반의 인식, 평가예요, 평가.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판결문을 압축해서 이제 얼마나 잘 써져 있는지 이렇게 잘 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의대가 633을 지켜라. 이거는 의무 조항이다.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놨고 만약에 지연이 되면 왜 지연되는지를 대법원에 보고해. 법원행정처에 이렇게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갈 수밖에 없죠. 1심이 판결을 너무나 잘했고 명백하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일종의 이제 강제 지침을 내려준 것이죠. 강제 지침도 아니죠. 이미 법 자체도 의무 사항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걸 그동안에 판사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안 지켰던 건데 이걸 원상 회복하는 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 항소심에서는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TF 해가지고 재판 지어대는 거 이거 체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이미 증인 다 부를 만큼 들렀고 이제는 서울 고법판사는요 재판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록도 잘 돼 있고 검찰 조사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면 안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는 단군인의 최악의 사기범 최악의 사기 그게 전공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궤변적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줄 모르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남은 변수 중에 유일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니까 요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장 인사 제도, 그 다음에 이번에 판결, 그 다음에 이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김민전 얘기를 해야죠. 김민전 의원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친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최고 우위 간부 지도부 중에서. 요거 지금 바로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당무감사 빨리빨리 제대로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 갈등의 계기는 바로 뭐냐? 경찰에서 서버 건들지 마. 이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 공문이 이제 사실상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된 것인지 바로 잡아야 한다. 한 대표가 말한 너희는 더 낫냐? 라고 하는 잣대로 국민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통 사람의 양식과 상식과 양심에서 나온 문제제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혜찬이가 추가적인 의혹을 제시하고 있어요. 딸 의혹. 한동훈 딸 명의의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 딸 명의도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을 일삼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해왔다. 그리고요. 한동훈 딸은 딸 명의로 된 작성자입니다. 진짜 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작성자는 하루에 이제 본래 3개만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 12일 이후에는
한동훈의 부인, 장인, 그리고 한동훈 모친 명의하고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딸 명의가 글을 올린 시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고 사라지는 시간대는 나머지 가족들하고 1, 2분 간격으로 동일하게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 확률이 과연 몇 프로냐? 우연일 확률은 없다는 거죠. 아니, 게 아니라 1분, 1, 2분 간격으로 딱 대여서 막 일가족이 다 올렸다 내렸다 한다? 이거 우연일 확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작 의혹이 있는 거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공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단서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을 조작하고 당정 갈등을 일으킨 범인이 아니냐. 왜? 이건 실명 인증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홍준표도 뒷담화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당원을 빙자해서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비해서 친한계 인사들은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곽규태 의원은요, 이게 그 수석 대변인인데 이번 주에 당장 계획되는 말은 없고 당무감사 관련해서 당 사무총장이 확인해 보겠다는 말이 있었으니 이번 주엔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된다. 예, 분명하게 밝혀라. 빨리빨리 조사를 진행하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고맙습니다.